캐시 기억 장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캐시 기억 장치는 중앙 처리 장치하고 주기억 장치 사이에 놓여 있는 그 기억 장치인데 용량은 작고 액세스 속도가 빠른 장치입니다. 중앙 처리 장치는 현재 실행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그 중에 일부를 주기억 장치에서 캐시로 옮겨 놓고 캐시에서 빠르게 액세스합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액세스 속도를 개선합니다. 이 캐시 기억 장치라는 것은 프로그래머한테는 보이질 않습니다. 모두 다 하드웨어로 처리됩니다. 이 캐시를 도입한 목적이 액세스 속도를 개선하는 것이라서 이 캐시와 관련된 동작은 모두 하드웨어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캐시 기억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어떻게 해서 주기억 장치의 평균 액세스 속도가 개선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캐시 기억 장치의 구조하고 운영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4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11.3의 1절에서 참조의 지역성, 여기서는 그 프로그램이 기억 장치를 액세스하는 패턴을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패턴에 따라서 캐시를 도입함으로써 액세스 속도가 개선된다는 근거를 제공을 합니다. 다음에는 캐시 기억 장치 구조를 소개하고요. 그리고 캐시 기억 장치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 중에서 매핑 함수에 대해서 11.3의 4절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의 지역성은 캐시를 도입함으로써 기억장치 평균 액세스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는 이론적 근거입니다. 이 근거가 참조의 지역성인데, 이 참조라는 뜻은 이게 레퍼런스인데요. 레퍼런스는 기억장치를 액세스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억장치를 리드 라이트 하는 것을 기억장치를 참조한다 라고 얘기하고요. 이 참조의 지역성, 이게 로컬리티 오브 레퍼런스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프로세서가 프로그램을 수행할 때 기억 장치의 특정 부분을 집중적으로 참조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C 프로그램이나 고급 언어 프로그램을 생각해 보면 이런 그 성질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 참조의 지역성을 크게 보면 공간적 참조의 지역성하고 시간적 참조의 지역성,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공간적 참조의 지역성이라는 것은 기억 장치에 가깝게 배치되어 있는 명령어 또는 데이터를 다음번에도 계속 참조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메모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현재 어느 위치를 사용을 했다, 이 위치를 액세스했다면은 그러면 이 다음에도 이 근처에 있는 데이터나 명령어를 사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건데, 좀 더 세분해서 보면은 명령어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짧은 루프를 반복해서 실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for 루프 같이 반복문이죠. 명령어는 이렇게 차례대로 쭉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실행하고 그 다음 실행하고 그 다음 실행하고 그 다음 실행하고 돌아가서 또 실행하고 이렇게 실행하다 보니까 이 근처에 있는 것이 자주 사용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데이터 관점에서 보면 데이터는 기억 장치에 같은 영역에 가깝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함수가 사용하는 변수가 있으면 그 변수들은 다 그 함수에서 선언한 변수들이니까 선언한 변수들은 이렇게 근처에 다 배치를 합니다. 컴파일러가 배치할 때 변수들을 가깝게 배치를 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령어가 참조하는 데이터들도 그 근처에 있는 것을 주로 씁니다. 그리고 함수라고 하면은 그 함수에서는 맨날 쓰는 변수만 쓰죠. 그러니까 이 근처에 있는 데이터들을 자주 사용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시간적 참조의 지역성은 한 번 사용한 명령어와 데이터를 짧은 시간 안에 다시 참조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성질입니다. 명령어 같은 경우에 함수로 이렇게 주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를 실행하다가 함수가 호출돼서 여기 가서 실행하다가 다시 또 돌아와서 실행을 하죠. 그러니까 이 근처에 있는 코드가 실행됐다가 조금 있다 다시 또 실행될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데이터도
함수 안에 있는 프로그램은 같은 지역 변수를 여러 번 사용하죠. 그러니까 썼던 데이터를 조금 이따 또 쓰고 또 쓰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명령어 코드도 그렇고 데이터도 그렇고 이 지역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주기억 장치라고 한다면은 이 중간에 그 속도가 빠르고 크기는 작지만 이제 속도가 빠른 캐시 기억 장치를 둬서 자주 사용하는 걸 여기다 옮겨 놓는 거죠. 여기다 옮겨 놓고 데이터도 여기다 옮겨 놓고요. 그러면 CPU는 여기서 이 데이터를 빨리빨리 갖다 쓸 수가 있잖아요. 한 번 옮겨온 건 여러 번 쓰니까 전체적으로 속도를 계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캐시 기억 장치를 도입함으로써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라는 것의 이론적 근거가 이 참조의 지역성입니다. 중앙 처리 장치가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주기억 장치를 계속 액세스 하는데요. 처음에 캐시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중앙 처리 장치가 뭔가 데이터를 요청을 했을 겁니다. 요청을 하면은 이 안에 없죠. 이 안에 없으니까 주기억 장치로 갑니다. 주기억 장치에 가서 이 부분, 이 주소에 있는 데이터를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근처에 있는 이 한 블럭, 이걸 이제 블럭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블럭을 읽어 가지고 캐시 안으로 옮겨 놓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거 하나만 필요하지만 이 근처에 있는 게 좀 이따 사용될 가능성이 크죠. 참조의 지역성 때문에 이 근처에 있는 것이 사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읽어다 캐시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캐시 안에다 이렇게 집어넣죠. 그 다음에 이 안에서 이 중앙 처리 장치가 필요로 하는 단어 하나를 읽어갑니다. 이렇게 중앙 처리 장치가 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가 이 캐시 안에 없을 때를 캐시 미스라고 합니다. 캐시 미스라고 합니다. 중앙 처리 장치가 원하는 단어가 캐시에 없는 거죠. 이것을 캐시 미스라고 합니다. 이때는 주기억 장치에서 그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블록을 캐시로 가져오고 나서 캐시에서 단어를 액세스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이 캐시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크죠. 이 캐시 안에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히트라고 합니다. 캐시 히트. 중앙 처리 장치가 원하는 데이터가 캐시 안에 있는 것을 캐시 히트라고 얘기합니다. 캐시 히트가 됐을 때는 주기억 장치를 액세스할 필요가 없죠. 바로 이 안에서 데이터를 이렇게 액세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 처리 장치하고 캐시는 단위로 데이터를 주고받고요. 그 다음에 캐시 기억 장치하고 주기억 장치는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가 필요로 하는 데이터 그 근처에 있는 어느 정도 크기를 블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가져옵니다. 적중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적중률은 영어로 히트 레이쇼인데요. 이 히트라는 게 앞에서 설명했죠. 중앙 처리 장치가 데이터나 명령어를 필요로 해서 메모리를 액세스했는데 필요한 데이터가 캐시 안에 있어서 캐시 안에서 가져올 수 있는 상태를 히트라고 얘기합니다. 히트 레이쇼라는 거는 넘버 오브 액세스, 중앙 처리 장치가 기억 장치를 액세스한 총 횟수분의 히트한 횟수, 이것을 히트율이라고 합니다. 적중률이라고 합니다. 이 넘버 오브 액세스는 이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중앙 처리 장치가 메모리를 액세스한 것을 다 합친 거죠. 근데 이 중에 일부는 히트가 됐을 거고 일부는 이제 미스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히트된 비율을 H라고 하면은 이 히트 레이쇼를 H라고 한다 그러면 히트 됐을 때는 캐시 메모리만 액세스하면 되죠. 이게 TC가 캐시 메모리의 액세스 속도입니다. 히트 했을 때는 캐시 메모리만 액세스하면 되고 1-H를 하면 미스율이 되겠죠. 이건 미스율입니다. 실패한 비율이 되죠. 실패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주기억 장치도 액세스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캐시도 액세스를 해야 되겠죠. 대략적으로
주기억 장치도 액세스하고 캐시도 액세스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실패했을 때는 이 두 개를 더한 것만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캐시가 있을 때 평균 액세스 속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식을 정리하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캐시는 매번 액세스하죠. 히트든 미스든 매번 액세스해야 되고, 미스가 일어났을 때만 주기억 장치를 액세스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식이 됐습니다. 예제를 보겠습니다. 예제는 캐시 액세스 시간이 1 마이크로세크고 주기억 장치 액세스 시간이 10 마이크로세크다. 이럴 때 이제 이 식을 그래프로 그려봐라 하는 거죠. 평균 액세스 속도를 그래프로 그려봐라 하면은 이 식이 지금 여기 있죠. 여기 t 평균 액세스 시간은 tc 더하기 1-h tm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tc가 1이죠. 이 tc가 1입니다. 1이고 tm이 10이죠. tm이 10이에요. 그래서 1 더하기 1-h에 10 곱하기 10 한 것을 정리하면 이런 식이 됩니다. 11 빼기 10h. 이 h는 이제 그 히트 레이쇼죠. h가 히트 레이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래프로 그리면은 이런 직선 방정식이 되죠. h가 0일 때 값이 11이죠. 여기 값이 11입니다. 11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10인 거죠. 히트율이 100일 때는 이 높이가 1이죠. 이게 100%면 이게 1이니까 11에서 10 빼면 1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1이죠. 여기가 1, 요 자리가 1입니다. 그래서 100%일 때 이 자리가 1이죠. 그래서 이 선을 쭉 잇는 직선 방정식입니다. 두 번째, 적중률이 90%일 때 평균 X 시간이 얼마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X축이 적중률이니까 X축이 적중률이고 Y축은 평균 X 시간이죠. 여기가 50%, 그래서 50%에서 여기가 90% 점입니다. 여기가 이제 90% 점입니다. 90%일 때 위로 쭉 올려서 여기 요 값을 보면 요 값이 2죠. 2. 그죠? 여기다가 이 공식에다가 0.9를 넣어도 똑같이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 마이크로세크가 걸리죠. 그래서 적중률을 2 마이크로세크, 그냥 캐시가 없다 그러면은 메모리를 액세스 하는데 10 마이크로세크가 걸릴 텐데, 캐시가 있음으로써 2 마이크로세크까지 평균 액세스 속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캐시가 있을 때 평균 히트율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평균 히트율은 그 프로그램 종류에 따라 달라요. 프로그램이 그 데이터나 명령어를 자주 사용하는 거면 히트율이 높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거면 히트율이 낮고 이렇게 되는데, 히트율이 낮아도 최소 95%는 됩니다. 95% 되고, 히트율이 높은 거는 98% 이상, 98% 이상 되거든요. 실제 히트율은 이렇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캐시가 가격이 좀 비싸죠.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캐시 가격이 비싸지만 조금을 투자해서 이렇게 기억장치 평균 액세스 속도를 개선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그만큼 이제 가치가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